자, 일단은 주식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에 특정한 기업이 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내가 지분을 산다. 특정 가격대에 있는 지분을 내가 매수를 해서 내가 산다는 뜻이죠.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내가 만일 15,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서 15,700원이라는 주가 상승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주식을 팔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기초반이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주식 발행하는 회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좀 지분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을 살짝 사서 수익 오를 때 내가 좀 판다. 호재가 있거나 좋은 뉴스들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상승을 하는 사유가 분명할 때 그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그 종목의 주식을 사서 내가 수익을 본다라는 뜻인데요. 일부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틴커웨어라는 종목상에서 9,0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이제 17,000원까지도 한번 왔어요. 최종적으로는 15,75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 종가라고 하죠. 이 가격까지 올랐는데 어떤 사유, 어떤 호재가 있기에 이 기업이 9,000원대에서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왔느냐.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게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많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고 파는 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권리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보통주가 있습니다. 보통주, 그리고 이제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보통주는 우리가 지금 사고 파는 것들, 사고 파는 뭐 이렇게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뭐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핑크웨어라는 종목이고 코스닥이 위치해 있고, 우량기업, 그리고 소형주, 코스닥 IT 종합, 통신 장비 뭐 이런 식으로 보통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가 가진 예치금 대비 살 수 있다, 주식 수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보통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자, 이 의결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한, 내가 뭐 대주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보통주에서는 의결권이 생기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 주주총회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 깊은 투자, 그리고 이 기업과 함께 성장을 하는, 그리고 내 자본도 늘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주는 앞에 우자가 붙었어요. 우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현대차 우라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세 정보를 보다 보면 현대차 우, 거래소, 운수 장비, 그리고 우선주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를 샀을 때는 나는 이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자체가 없으므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고 투자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의결권을 가지느냐 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주는 기업가 투자했던 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데,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되고 큰 사항이 있을 때 뭐 토론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선주는 본주죠. 본주라는 뜻은 현대차 우선주의 본주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차에 보통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주에서는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고요. 다음은 공모주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주, 공모주라는 게 있는데 이 공모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카카오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바이오팜 등등 신규 상장된다고 하죠. 새로운 종목들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내놓는 건데요. 주식 회사가 대부분 자금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할 사람들, 처음으로 주식을 살 사람들, 그러니까 공개 모집하는 거죠. 주주들을 모집한다라는 의미고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자금이 더욱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배당도 줘야 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뭐 수익금을 조금씩 일부 돌려주죠. 가진 주식 대비해서 뭐 어떤 수익성 대비 비율에 맞춰서 약간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심사를 거쳐서 IPO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그 기업 공개를 바탕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매출도 크고 우량한 종목들은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벤처기업 또는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은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언제 상장을 하려고 해 라면 IPO 기업 공개가 뜨고 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모를 합니다. 한 주당 얼마에 책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발전성을 보고 우리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는 상장하기 전, 상장하는 종목의 주식을 우리가 처음으로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매입, 주식에서는 매수라고 하죠.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뭐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BTS 관련주로 해서 빅히트죠. 빅히트 엔터, 뭐 따산까지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률 조금 나올 수 있으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발전성인 부분에서 주가가 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래 적정한 가격대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청약한다고 하죠.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많은 이해와 그리고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상장된다고 샀다가 거지 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나올 텐데요. 뭐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공모주, 이거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가치주라는 의미부터,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이 뒤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 그 주식에 대한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실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주라는 것은 지금 이 기업, 뭐 특정한 기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팅커웨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9,000원에서 15,700원까지 왔죠. 최대 17,000원까지 갔는데요. 이 기업이, 팅커웨어라는 기업이 실적에 비해 가치가 9,000원이었어요. 9,000원. 근데 실적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대 17,000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가치주라는 의미 자체인 거죠. 이 기업, 팅크웨어라는 기업 자체에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뉴스, 호재가 9,000원 이상인데 얘가 9,000원대, 만원대를 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17,000원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기업만의 특별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되어 있었다. 저평가되어 있음으로써 가격 자체는 주식 가격 자체는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호재라든지 충분한 재료가 반영이 되어야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맞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나 대개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이는 가치 종목들이 가치주들이 꽤 많습니다. 큰 빚을 바라지는 못하지만 기업은 탄탄한, 근데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받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단기적인 수익은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시장의 흐름이 맞기 시작을 하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그닥 재미가 없다. 약간 뭐 적립식 펀드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뭐 적금을 넣는 기분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시장의 흐름과 때가 정확하게 맞기 시작을 하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라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은 좋고 발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가치가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좀 저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반대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주입니다. 자, 이 성장주는 뭔가 현재의 가치는 조금 낮아요. 현재 가치는 낮는데 미래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해서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가치가 낮다는 것은 둘 다 비슷하죠. 현재의 가치는 낮다. 미래에 큰 수익이 예상된다. 성장주. 근데 이 성장주는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게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면서도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시장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주 또는 성장주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 의미 자체가 뭐 동일하게 같다가 반대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성장주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치주는 특정한 호재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가 그 실적을 반영해서 한 번에 좀 꾸준한 상승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보이고 가치주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면 이제 저평가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얘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일 때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치는 아직까지 낮다고 판단해서 미래에 더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고 가치 성장주가 되어버립니다. 가치주가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장주는 가치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낮지만 미래 큰 수익이 예상되는 확정적인 종목들, 꾸준한 매출이 나오면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길로만 가는 뭐 그런 쪽이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버리면 약간 신기술을 가진 뭐 바이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그리고 IT, 그리고 반도체 쪽이 성장주 쪽에 가깝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가스, 그리고 뭐 유틸리티 관련주 관련,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 뭐 이런 쪽이 이제 가치주의 의미를 많이 포함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났을 때 조금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판단이 이런 거 있죠.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계절주의 의미로서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 만일 난방용품이 많이 팔리는데 지금 7월 달이야. 지금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야. 그 실적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 난방용품이 판매되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겨울 난방용품 관련주로 해서 한 뭐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미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그 가치, 겨울의 가치를 발할 때 내가 매도를 한다라는 가치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주는 현재의 가치이든 항상 낮다.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 라는 것들. 기술이 하나 터지게 되면 현재의 가치보다는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발명했을 때, 내가 지금 1,000원짜리 회사인데 무언가를 하나 발명했을 때는 야, 이게 주식이 10,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획기적인 개발이 나왔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이 도입되면 폭발적으로 터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도체, IT 뭐 이런 쪽이 일단은 성장주 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테마주라는 겁니다. 테마주, 우리가 가장 많이 주식을 하기 전부터 일단 어떤 테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마주는 약간 좀 특정 지어지는 뭐 그런 하나의 테마, 같은 사유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테마주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테마가 있고 나쁜 의미에서의 테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테마주라는 것은 같은 섹터, 동일 섹터라고 표현하겠죠. 동일한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이라고 했을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생산하는 장비가 있을 거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류가 있을 거고요. 전기차를 완성하는 완성업체가 있을 겁니다. 2차 전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덜더라도 동일하게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꽤 있겠죠. 그리고 이 부품을 생산을 해서 뭐 내가 2차 사면 2차사에서 1차사로 납품을 하게 되고, 그 1차사에 왔던 종목은 그 제품들을 가지고 본사에 다시 납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또 납품이 돼야만 이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을 가진 동일한 섹터 상에서의 테마라는 좋은 의미가 있고요.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는 대부분 정치인 테마, 누군가의 특정 정치인과 연관된 뭐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연관된 정치인 테마가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테마주의 경우는 거의 막 발광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미친 발광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 테마라는 것은 특정한 테마를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냥 뻥뻥 띄워버리고 그냥 뻥뻥 하락시켜버리는 굉장히 더러운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품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난 거품을 끼고 있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순식간에 빠지는, 맥주 거품이 쫙 따를 때 치솟았다가 쑥 꺼져버리는 정말 무서운 나쁜 의미의 테마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잡주에 대한 의미, 뭐 시장에 관심을 잘 받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별로 내가 이 종목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 잡주들이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세계적인 이슈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 접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막 한동안 갑자기 붐이 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드리면 한동안 가장 뭐 허니버터칩 예를 들어드리면, 허니버터칩이 뭐 편의점마다 없어서 난리였죠. 그 과자를 하나 사기 위해서 GS라면 뭐 CU라면 그 관련주, 편의점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왜냐하면 허니버터라는 과자의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 해당 편의점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그 편의점의 매출이 급증함으로써 이 기업의 주식이 상승을 보이는 그런 순간적인, 일상에서 보이는 뭐 광풍처럼 몰아드는 순간적인 테마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거품이 낀다. 순간적인 거품이 끼어서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허니버터칩도 계속 먹다 보면 맛있는데 그 중에 처음엔 1,000명이 맛있다고 막 사다가 그게 10,000명이 됐는데 나중에 그 맛을 꾸준히 좋아하고 유지를 해주는 사람은 다시 1,000명대로 떨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또 다른 제품이 나오고
그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식도 동일하게 시장의 흐름을 받을 때 훅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훅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재밌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유동적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얻어야만 하고 회전율을 높여야만 내 수익이 빨리빨리 늘어난다. 내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내 자본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가 이 기업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미래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보통주의 개념, 보통주를 투자를 해서 그 의결권을 가지고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내 투자 자본을 그리고 전체 자본을 늘려간다 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지 않죠. 일단 하나 바람이 불면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한 번에 끌었다가 한 번에 빠지는, 그래서 나쁜 의미의 테마주들을 가장 많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처음에 접하고 어떤 매매 성향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